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아우, 이름도 낯선데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대한민국이 인민재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장다령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도 넘은 것 더 같은데. 넘었죠? 예, 한 달 예. 넘. 어디 외국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뭐 잠시 좀 심신이 예. 지쳐서 아, 잠시 저 충전의 기회도 갖고, 아. 예, 또 가족들과 함께 또 그 사전에 예. 또 그 약속한 일정이라 제가 아. 해외도 갔다 오고, 예, 그랬습니다. 좋다. 해외 어디? 죄송합니다. 해외 어디? 괜히 좀 저기 유럽 쪽에 좋다. 저희도 좀 유럽 가고 싶고 미국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은데 예, 여기가 저희 집이네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예. 다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유럽에 가면서도 거의 한 이제 보름 넘게 이제 있었는데. 네. 이왕이면 좀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예. 국내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이라든가 그런 예. 걸 일절 이제 관심을 끊고 아, 하겠다고 했으나 예. 또 이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예, 않죠. 그래서 네. 또 수시로 예. 또 그 국내 정치 상황을 보고 특히 또 제가 이제 10월 달에 갔었는데 보니까 신의 한 수가 갑자기 이거 뭐 구독자 수도 늘고 예. 엄청난 이 발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예. 속으로는 내가 없는데도 이렇게 잘 되나? 그래 또 아쉬운 생각도 들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예. 돌아와서 또 이것도 안 되겠다. 이것도 괜히 또 내가 이거 안 하면 예. 이게 쫓겨나겠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출연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예. 계속 또 이제 너무 저번처럼 감사합니다. 계속 출연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변호사님이 없어서 잘 된 건 아니고 닦아놓은 기반이 좋으니까 잘 된 거고 또 변호사님이 나오시니까 더 잘 될 거고. 네. 그럼 더 좋고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어떤 예. 건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올 초 한 4월 그러니까 4월쯤 이게 이제 구성 운영이 된 거는 네. 올해 초 4월이거든요. 근데 네. 그 이전부터 지금 김명수 우리 대법원장님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판사 평의의 성격의 이제 조직을 구성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가 일반 이제 법관 사이에서 많이 의견이 제기됐죠.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 각 법원, 네. 각급 법원 또는 이제 지원의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 뭐 판사 평의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올 4월부터 구성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그 내용은 법원 행정처 또는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자문 기구거든요. 자문 조직. 네. 그래서 일반 무슨 뭐 사법 행정이라든가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기 전에 또 내용들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번에 뭐 논의가 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뭐 이미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뭐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메이저 언론에서도 사설에서 그 문제점을 제기를 했지만 지난 주말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하나의 안건의 의결이 됐는데 뭐냐면 지금 이른바 사법 뭐 농단 뭐 재판 개입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일부 대법관 포함해서 일부 법관들이 연루가 됐다라고 하는 지금 논란이 있는데 전국 대법관 회의에서는 바로 그러한 연루된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일부 법관들에 의해서 제기가 됐었고 바로 그런 주말에 있었던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그것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법관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예. 하는 그 안건을 표결에 붙여서 과반수를 넘겨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됐고요. 예. 그것을 공식적으로 전국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발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법관이 법관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밟아달라고 대외적으로 예. 공표를 한 거죠. 예. 아,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럼 뭐 참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 제가 도대체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문제를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네. 조목조목 근거를 네. 가지고 네, 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어쩌면 이것이 그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그 결정에 대한 또 비판적 입장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찬성하는 그 법관들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판사 법원에 대해서는 의뢰 입장인 저 변호사로서는 상당히 그렇죠. 조금 어렵죠. 이런 발언 하시기가. 두렵습니다. 이거 괜히 이거 찍혀서 장달령 장달령 답해서야. 그러나 저는 네. 믿습니다. 뭐 우리 그렇죠. 뭐 찬반 여부를 떠나서 우리 뭐 법관 여러분들께서 뭐 그걸 가지고 네. 재판의 결과를 바꾸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를 않고요. 근데 그래요, 요즘. 적폐청산이라고 그래갖고 말이에요. 괜히 나왔나? 그래도 그러나 국민들에게 알 권리죠. 그러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제기되어야 할 문제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건 제가 또 얘기 안 할 수 없고, 네. 뭐 다른 법조인들이 몸을 사리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되는 거를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좀 이것을 제기를 해서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뭐 문제다라기보다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좌우, 보수, 진보 이거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정신 네. 그리고 어떤 법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잠깐 아까 뭐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성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이 법관들의 어떤 그 의견을 표명하는 기구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는 각급 법원에 설치되는 판사회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처럼 모든 각급 법원 또는 지원의 대표 법관들로 구성되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법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판사회의는 법원 조직법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 전국 법관 대표회의 규칙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법원의 공식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식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헌법기구의 내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어떠한 그 임무를 수행을 하고 의사를 결정을 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는 그 관련 법령이 정해진 권한과 그리고 절차를 준수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네. 왜냐하면 법원은 특히 사법기관이잖아요. 네.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이러한 법원, 검찰의 사법기관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 임무수행, 의사결정 이거는 보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보수가 아니고 네. 그러한 임무수행과 의사결정이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법이 정한 권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그 일부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 그 표결 그리고 그 통과 이후에 대언론 그 공표 성명 발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관점에서는 매우 위험하고 문제가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아니, 법관이 법관을 탄핵한다. 물론 뭐 잘못된 법관들 있으면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뭐 명단이 한두 명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정부에서 벌어진 일 가지고 그거를 문제 삼아 갖고 타겟을 삼아서 예, 탄핵 절차를 밟는다라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인민재판 아니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론 재판이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런 뭐 특별재판부법과 관련해서 예. 그런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예. 아직 이것도 뭐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일부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단계이고요.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네. 거기에 연루된 법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찍어내기 내쫓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제 앞으로 말이죠. 예. 뭐 정권의 눈치를 볼 수뿐이 없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였어요. 판사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정치권, 네. 그 다음에 또 친정부 언론 매체, 네. 또 사회시민단체, 또는 지금 오히려 이제 법원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뭐 공모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그런 목적으로서 똑같은 그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네. 그러한 의도에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그러나 지금 수사 중인 단계고 어떠한 혐의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법관에 대해서 여론재판 몰이식의 이러한 어떠한 그 정치적인 네. 이러한 언행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특히 보수적인 그런 사법부, 법원, 법관들이 그러한 정치적 언행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매우 우리나라 헌정, 사법제도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자료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제가 한번 그 네. 자료 하나 올리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한 근거 규정인 대법원 규칙인 전국 법관 대표 회의 규칙입니다. 거기 제 6조 임무 조항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시행 법령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어떻게 보면 권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임무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의견 표명, 사법행정 그리고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건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의견 표명 건의의 대상은 누구냐? 이것은 다른 판사 회의의 경우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은 법원 행정처 그리고 대법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 표명과 건의는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장에서 이게 하는 게 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부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 발부라고 요구하는 거 이것은 이 규정,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규칙 제6조 제1항 이 규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것을 초과하는 그런 언행을 하는 거, 그 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그 근거 규정인 전국 법관대표회의 규칙은 법원 행정처나 대법원에 대해서 사법행정 또는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것을 넘어서 결정까지. 일부 법관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발부라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건 문제가 그거는 이미 그 임무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건의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자릅시다. 뭐 합시다. 뭐 탄핵 소추를 밟아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견 표명 건의 상대방은 누구냐? 법원 행정처 대법원이거든요. 근데
언론 제가 보도를 보면 그러한 의사 결정에 상대방이 누군지 뭐해요. 이게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네. 국회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아니면 국민에 대해서 얘기한 건지. 네. 만약에 법원 행정처 대법원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면 그거는 권한 범위 밖에 일에 요구한 거고, 네. 만약에 이것을 국회에 얘기한 것이라고 보면 그것은 엄격한 우리 헌법이 정한 상권 분립에 어긋나는 거죠. 어떻게 그 탄핵 소추 발의 여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이, 그 법관이 그거를 입법부 국회에 대해서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그 상권 분립이 맞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 근거 규칙에 국회에 대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그걸 국회를 대상으로 한 거라면 그것도 또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국민에 대해서 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건 바로 정치적 행위죠. 그렇죠. 네. 정치적 어떻게 보면 집단 행동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거 규칙에도 없고, 그런 법원 조직법이 정한 어떠한 그런 정치적 집단 행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그러한 일부 법관에 대해서 탄핵 요구를 한, 그리고 안건을 올려서 표결에 붙이고 또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거, 그것은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아, 참. 이렇게까지 말이죠. 판사들이 모여서, 뭐, 전국 판사들이 이제 대표회의를 해갖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과거 정권에 대한 찍어내기. 예. 예, 그러면 이제 판사들 성향을 다, 좌파 성향으로 메꾸겠다.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가 보인다면 결국 대한민국이 인민재판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산 과거, 북한 정권이라든가, 예. 지금도 그렇죠. 북한 정권은 인민재판이잖아요. 네. 예. 인민재판이 왜 나쁜 것이냐, 허용되지 않는 것이냐. 네. 그거는 그 당사자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냥 여론몰이식으로 해서 단죄를 하고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인민재판이 우리 헌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이거는 인민재판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어떠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는, 지금 언론이나 여론으로 지금 이렇게 몰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특히 이거는 우리 사법, 우리 헌법의 한 축인 사법의 법관의 어떠한 그 사항이란 것이고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여론몰이 인민재판식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이 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예. 예. 아, 참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 사실 이제 또 변호사분이니까 또 이제 재판도 들어가야 되고 판사들이 또 이거 보고 나서 찬성하는 판사들은 이거 뭐야 하면서 어디서 많이 불이익을 그렇죠. 저 어디서 많은 그 대머리 저 변호사 이게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지금 말이죠. 이렇게 좀 법원 또 검찰, 경찰 너무 정권의 눈치를 보고 말이죠. 예. 또 정권이라기보다는 좌파들, 또 법원 자체가 지금 우리법연구회인가요? 여기에 과거는 이제 우리법연구회고 지금 이제 국제 인권법 학회죠. 예.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직은 해산을 하고 서로 이제 국제 인권법 학회 또 모임으로 변신을 한 거죠. 뭐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구성원들이 뭐 정확히 그 명단이 뭐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구성원들 그대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런 그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하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버리게 된다면 법원 갈 때 무섭겠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사법부 정치적으로 독립이 보장이 되고 또 재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사법부 법원이 정치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바로 재판에도 미치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지금 오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선고가 있었는데 3년인가요? 2년인가요? 2년. 2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한 30년 넘죠, 그러면? 33년 지금? 나왔습니다. 아이고, 총 30년. 합치면.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오늘도 재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과정에 개입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당원이고 제1호 또, 당원, 그죠? 예, 제1호 당원이죠. 결국은 대통령도 됐고 또 아주 중요한 당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천에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일정 부로 들어가야 되고 그런 몫이 있잖아요. 뭐 청와대 몫이 있고 또 그다음에 당대표 몫이 있고 뭐 시민사회 몫이 있고 또 공천심사위원회가 이걸 다 정리해서 일정 모금 빼고 또 그것도 정리를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그래서 2년을 받는다? 그러면 과거에 뭐 김대중 노무현 뭐 안 들어갈 사람이 없겠어요. 지금 그렇죠. 뭐 문재인은 어떻게 할까 궁금해요,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이제 동일한 잣대로 하면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 자유로운 정치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재판을 한다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민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런 세력들이 지금 또 이런 전국 법관회의를 열어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탄핵해버리고 이게 이제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목소리 크다고 그러죠, 그죠? 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주장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이게 또 우리 법관분들은 또 이게 또 업무의 성격상도 그렇고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수동적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적극적으로 의견 표명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오히려 목소리 큰 세력이 전체 법원의 어떤 분위기를 그렇게 몰고 간다면 나머지 분들도 그 분위기에 어떻게 반대되는 그렇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 예. 법원은 정치적으로 평양됐다고 밖에서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은 바로 재판에까지 열려진다. 그러면 우리 일반 국민들 재판에 당사자였던 사람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패소당한 분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다 정치적이고 그런 이유를 억울하다. 대죠. 이유를 대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 재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거죠. 그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다 피해가 돌아가는 거고 또 법원에게도 피해가 돌아간 거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의 큰 피해. 헌법상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축인 사법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아니 또 중요한 얘기 또 잠깐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갖고. 이런 전국 법관 대표 회의의 그러한 탄핵 소추 의결 그리고 그런 대적 의사 표명은 또 절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듀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법 원칙 중에 하나죠.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 보십시오. 탄핵 소추라고 하는 거는 우리 형사적 절차로 비교를 하자면 공소나 마찬가지거든요. 탄핵 소추는 기소와 같은 거고요. 바로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하면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할 때 기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탄핵 소추는 마찬가지예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한 탄핵 소추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 탄핵 소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탄핵 소추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이 되냐? 아니거든요. 지금 수사 중이고. 그렇죠. 수사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몇 분은 뭐 구속이 됐지만 지금 이름이 오르는 그분들은 아예 구속되지도 않고 수사 중에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사 중인데 불구하고 그걸 탄핵 소추해달라? 그거는 절차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맞지 않죠. 바로 이러한 흐름이 바로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똑같았어요. 그때도 나중에 혹시 그러한 문제를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절차적으로만 보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절차는 정말 우리나라 헌정사
파악의 어떤 기본적인 그 정신에 비춰봤을 때는 정말 대단히 잘못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회 탄핵소추는 검찰의 공소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증거와 혐의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문 쪼가리 보도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거를 증거로 해서 탄핵소추를 밟았고,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표결을 하고 했단 말이죠. 이게 과연 절차법적으로 맞는 거냐? 이건 도저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제대로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했다. 사법의 정치화. 예. 우리가 보통 사법의 정치화를, 우리 헌법의 기본 정신은 네. 사법의 정치화 금지거든요. 이 사법의 정치화라는 건 뭐냐? 법관 스스로가 정치권과 결탁하거나 하는 것을 금지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의 그러한 정치 세력이 법관, 그러니까 사법부, 법원 내부에 개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걸 말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지금 이 일부 법관의 주도로 의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는, 이것은 스스로 지금 정치 세력을 불러들인 꼴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근거 규칙에 있어서도 근거도 없고, 그 다음에 절차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권 국회에서 일부 정치 세력이 주장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서 뒷받침하는 꼴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지금 정치권 국회에서 논란이, 한국당은 반대, 그 다음에 민주당은 또 찬성. 그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되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법원 내부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법의 정치화의 피해는 그대로 재판에 이어지는 거고, 재판에 이어진다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재판의 당사자인 국민들한테는 그 재판이 어떠한 결과를 나왔든 그 재판의 신뢰성은 떨어진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성격의 재판인 경우에, 경우에는 그거는 패소한 쪽도, 그러니까 민사든 형사든 패소한 쪽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게 우리나라 법원 재판이 이렇게 신뢰도가 추락하면 이게 나라냐, 이게 법원이냐, 이게 재판이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오늘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네요. 저는 앞에 부분만 보고도 딱 이거 문제다고 싶었는데 뒤에 또 다시 덧붙여서 이런 문제, 절차적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과 관련된 참 어처구니 없는 이 절차와 재판 과정, 나중에 뒤집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건 뭔가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하고 뭐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그것을 뭐 재심 절차가 있다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만약 하게 되면 뭐 특별법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라고 하는데 참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잠깐만 또 절차적으로 간단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탄핵 심판, 이제 결국은 이제 파면, 그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고 분리의 원칙을 위반한, 다시 말하면 탄핵 소추에 들어있는 그 사유를 변경을 하려면 우리가 아까 제가 기소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형사재판에서도 그것을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면 이 탄핵 소추 사유도 변경을 하거나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려면 다시 국회에서 그 변경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렇죠. 다시 탄핵 소추를 해야죠.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나중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5.18 계속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걸 다시 바로 잡는, 또 그래서 명예라도 회복시키는 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법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법이 무너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보면 사법 질서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법부,
법원, 법관님들만이라도 네. 좀 중심을 잡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그 기류에 편승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 헌정사에 오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법관님들이 계시면 좀 이 점을 좀 잘 고려해 주셔서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대한민국 법질서, 법 원칙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에 좀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예.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법이 무너지고요,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뭐 안보, 경제 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신의 한 수가 100만이 되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버튼 지금 당장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